안녕하십니까. 이제 2주간의 핫앤콜드 진행을 맡은 김영현 기자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루키더 바스켓 박상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 기자입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너무 추운 관계로 오늘은 좀 겉옷을 좀 입고 약간 좀 눈사람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2주간의 핫앤콜드 핫맨은 SK나이츠 오재현 선수입니다. 이 선수가 이제 올해 신인인데 일단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11경기를 뛰면서 23분 27초, 8.5점, 3.4 리바운드, 1.7 어시스트, 1.8 스틸인데 일단 슛 부문은 조금 성공률이 떨어지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SK에 필요한 좀 에너지를 좀 많이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 선수가 사실 2라운드 1순위로 SK에 선발됐거든요. 그런데 지금 2라운드 치고 지금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SK가 사실은 그 좀 1라운드 때만 해도 선두권에 있다가 지금 거의 뭐 하위권까지 쳐졌는데 지금 SK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오재현 선수가 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이 선수가 일단은 공격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디비전이었죠. 그 전까지 SK가 4연패였는데 오재현 선수가 3쿼터에 그 3점 슛 3개를 연속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성원 이런 양호섭 같은 선수들이 3점을 넣어주면서 SK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. 사실 이게 신인이 그 데뷔와 동시에 어떤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고 어떤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까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좀 기대할 만한 신인이 오지 않았나. 지금 벌써부터 2라운드 출신의 신인이 나오지 않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재현 선수의 활약은 사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가드진 로테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. 뭐 박상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김선영이 한 2, 3년 전쯤에 발목 부상을 크게 당한 뒤로 좀 몸 상태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체력이 완벽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문경 감독이 늘 보면은 후반에 몰아치기 위해서 김선영의 출전 시간을 전반이나 한 3쿼터까지 관리해주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제 오재현이 옴으로써 그런 어떤 김선영의 체력 세이브를 위한 로테이션이 더 용이해진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SK가 안영준이 안아골절로 아웃되어 있고 최준용은 시즌 아웃이 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3가드 라인업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재현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주니까 최성원이나 이제 양우섭이나 다른 가드들을 또 다른 역할을 맡기면서 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오재현의 활약은 문경원 감독이 굉장히 어떤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선수 본인도 이렇게 자기가 많이 뛸 줄 몰랐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필드에서 만났을 때는 사실 신인이기 때문에 뭐 D리그 정도 뛰고 정말 시즌 막바지에나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어렵게 기회를 잡았고 뛰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문경원 감독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루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갈 좀 더 깨쳐나갈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예, 그 단순히 이제 저는 신인이 뭐 패기만 있다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 이렇게 뭐 에너지를 불어넣고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오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에 오기 전에 좀 본인이 나름대로 웨이트도 잘 하고 본인 몸에 대한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. 예. 한양대 시절에 좀 그런 역할이었어요. 뭐 네. 주전으로 나서기도 하고 식스맨 나서기도 했지만 어떤 활력소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도 어떤 노마크 찬스의 3점 슛이나 필요할 때 한 방이 있는 선수였습니다. 그래서 한양대가 어쨌든 육상농구의 대명사긴 한데 정재영 감독 부임 이후로 뭔가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좀 이런 전천후적인 내외곽 수비도 되고 부지런 뛰어줄 수도 있고 이런 선수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오재현 선수였습니다. 네, 또 오재현 선수와 이제 그 KT 박지원 선수의 신인왕 경쟁도 굉장히 또 프로농구 보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또 2주간에 뽑은 이제 콜드맨은 고양 오리온의 이대성 선수입니다. 우선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기록은 사실은 뭐 어시스트나 그리고 스틸, 블록 이런 부분이 커리어 최다입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지난 2주간의 경기를 살펴보면은 출전 시간이 굉장히 좀 적었고 네. 그리고 출전 시간뿐만 아니라 야투율도 굉장히 좀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올 시즌 보면은 오리온이 이긴 15게임에서는 이대성 선수의 야투율이 49.7% 그리고 오리온이 진 12경기에서는 이대성 선수의 야투율이 33.1%인데 사실 오리온이 좀 이대성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
좀 다양하게 보고 싶어요. 이게 뭐냐면 이대성이 잘해서 이기고 이대성이 못해서 오리온이 지느냐, 아니면은 지금 오리온이 최근에 이제 이 트리플 포스트를 가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대성이 좀 죽는 상황이 나온 거냐,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 사실 후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오리온이 제프위디 뭐 교체를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일단 안고 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, 이종현 오고 이러면서 일단 장신 라인업을 쓰는데 일단 로포스트 볼 투입이 너무 많아졌어요. 이 1, 2라운드보다.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이대성은 사실은 2대 게임에서 어떤 핸들러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, 이대성이 그냥 보름반하고 거의 볼 투입하고 약간 서서 기다리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데, 이대성은 사실 그런 어떤 그림에서 효율을 높게 발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 리듬도 안 좋아지고 2대2에서 한 번씩 나오는 실책이 또 상대 역습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이 여러모로 저는 오리온이 어떤 이대성을 조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건가? 그러니까 이대성은 단점은 너무 명확하잖아요. 너무 공격적이고 조금 이제 리스크, 하이 리턴, 하이 리스크 형식의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, 사실 그거를 완전 이대성 네가 변해야 돼 이렇게 가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장점만 가져가고 단점은 가려주는 쪽으로 쓰면 좋을 텐데,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지금 약간 궁합이 약간 어우러지는 느낌이 아닌가,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최근 보면. 예. 네,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본인 공격이 안 풀릴 때 팀 경기력도 좀 좋지 않아지고 네. 또 경기를 본인 공격이 좀 풀려야 이제 신이 나서 하는 스타일인데, 그러니까 저는 그 KT전이 굉장히 좀 그 허훈 선수와 이대성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렇죠. 약간 좀 이대성 선수의 뭐 장단점이 있고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리온이란 팀에 소속된 선수고, 뭐 이대성 선수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어떤 본인이 볼을 오래 갖고 한다. 물론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싶은 건 당연하죠. 볼 소유욕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. 뭐 일단 뭐 이대성 선수 뭐 당장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이대성 선수가 어떤 가드로서 어떤 팀의 중심 선수로서 팀 플레이를 위해서 뭔가 좀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 선수도 어쨌든 그런 플레이를 위해서 팀을 옮긴 거고 어쨌든 잘 되어 왔었는데, 사실 한두 경기 안 돼도 이 선수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, 이게 어쨌든 팀의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, 뭐랄까, 이대성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 양동근 선수로 알고 있는데, 뭐 양동근 선수가 공격력이 없어서 뭐 팀 플레이를 했겠습니까? 어떤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다 보니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동료 살려준 쪽 가는 게 있었는데, 그런 점을 조금 좀 가미하면 뭐 팀을 위해서 이타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롱런하고 길게 팬들에게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저는 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네. 이제 볼을 많이 갖고 본인이 공격을 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잖아요. 그쵸? 네. 사실 이대성 선수가 올 시즌 잘해주면서 상대 수비도 이대성 선수 쪽을 철저히 봉쇄를 하고 있는데, 오히려 동료들을 이용해서 하면 본인도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KT전을 보면 요즘 최근에 허훈 선수를 보면 철저히 좀 초반에는 선수들을 동료들을 봐주면서 패싱 위주로 경기를 풀다가 이제 4쿼터 승부를 내야 될 때는 본인 공격을 가져가거든요. 네. 근데 이대성 선수는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이제 풀로 이제 본인 공격을 보다 보면은 이대성 선수가 정말 승부처에서 해결해줘야 될 때 어떻게 네. 보면 좀 체력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, 이게 그런 좀 경기 플랜을 쿼터별로 좀 본인이 가져가다 보면 훨씬 더 저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다만 그런 차이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안배에 대해서 KT는 허군도 사실은 지난 시즌까지는 1, 2, 3쿼터 풀로 가다가 4쿼터 클러치 타임 때 터프샷 던지다가 경기 그르치는 상황이 사실 적지 않았어요. 근데 올 시즌은 뭐가 다르냐면은 핸들러가 있어요. 다른 핸들러. 브랜든 브라운이나 김영환이 그 보조 핸들러 역할을 해주는데, 오리온은 사실 한호빈 제외하면 그 역할을 아예 못 해줘서 그 역할을 이대성이 사실 경기 내내 할 수밖에 없는 상황?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팀 상황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직접 비교는 약간 어렵지 않나. 다만 이제 뭐 안배하면 좋은 거니까 이거는 또 오리온의 강우준 감독님 포함한 코칭 스태프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대성과 잘 얘기하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. 예. 그 이제 지금 4라운드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쨌든 리그가 이제 중반으로 향하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어쨌든 체력이 돼서 이대성 선수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,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체력에 대한 안배도 좀 선수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어서, 물론 이제 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대성 선수가 마지막에 정말 그 팀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
쓸 만한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떤 좀 그 플레이 안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뭐 하나 덧붙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예. 네, 뭐 이번 2주간의 핫앤콜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